올해 3월부터 5년 만기분이 추가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현재 분리과세 등의 혜택만 있고 중도 매도 시에는 불이익이 있는 점은 참고 바라고요. 끝으로 국채 투자 관련 팁을 소개해드리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내 채권 시장을 통한 실제 국채 매매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최근 1년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하락 추세로 가는 이유는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하에서 그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거래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2월 25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되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가 되었고요. 올 연말까지 추가로 25bp 또는 50bp 정도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2월 말 채권 수익률은 하락한 바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 가격은 꽤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장님들과 이익 실현에 대해 논의하였고요. 실제 매도 거래를 진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제법 단순한 거래에 대해 소개해 드리오니 추후 국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채권은 예전에 소개해 드린 바 있는 국채 20-2 채권인데요.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2024년 4월 17일에 해당 20-2 국채를 7,015원에 712만 7,000개를 매수한 바 있고 금액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에는 8,119원에 전량 매도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거래는 한투증권 모바일 앱을 통해 위탁 계좌 뱅키스에서 장내 채권 주문으로 진행하였고요. 수수료는 거래 금액당 0.0352%로 각각 1,760원, 2,037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을 살펴볼까요? 다음의 표와 같이 2024년 4월 17일에는 매수를 위해 499만 9,590원이 지급되었고요. 이해하기 쉽게 우선 거래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0일에는 국가로부터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 채권은 종목명에서 보듯이 표면 이율이 연 1.5%고요. 1년에 두 차례 3월 10일과 9월 10일에 각각 보유 수량한 만큼 0.75%씩 이자가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2024년 9월 10일에 세전 53,452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보유 수량 712만 7,000개 곱하기 0.75%를 통해 산출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자 소득세 등의 세금은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된다는 것이고요. 즉 매수일 2024년 4월 17일부터 이자 결산일 2024년 9월 9일까지 146일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42,413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자 소득세는 보유기간 과표 42,413원에 14%인 5,930원이 되고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이자소득세의 10% 590원이 각각 원천 징수되어 결국 원장님은 2024년 9월 10일에 46,932원의 세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에 20-2 국채를 전량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차기 이자 지급일인 3월 10일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는 받지 못하게 되고,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소세 등은 발생합니다. 보유기간 이자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고요. 즉 5203원이 과표가 됩니다. 이는 예전에 채권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던 더티 프라이스에서 경과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이자 소세 등은 과표 5203원에 대해 7,720원이 원천 징수되고요. 결과적으로 2025년 2월 27일에는 보유 수량 712만 7천 개를 8,119원에 전략 매도함으로써 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이 578만 6,411원이 되고, 한편 좀 전에 말씀드린 경과이자 5만 203원에 대한 이자 소세 등 세금 7,720원이 원천 징수되어 최종 577만 8,691원이 입금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수익률을 구해볼까요? 이번 사례의 투자 금액은 499만 9,590원이었고 세후 실수령액은 2024년 9월 10일에 이자 소득 46,932원을 지급받고 2025년 2월 27일에는 채권 매도 대금 577만 8,691원을 정산 지급받게 되어 합계 금액 582만 5,623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총 투자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약 16.5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투자 기간 316일을 감안 후 연 환산한 세후 운용 수익률은 역시 다음의 계산과 같이 19.08%가 되고, 이를 다시 세전 운용 수익률로 연환산해보면 22.56%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 놀랍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 투자 수익률이 경우에 따라 세후 16%가 넘고 세전으로 연환산할 경우에는 무려 22%를 초과한다는 것이, 다만 이는 해당 채권이 잔존 만기가 25년이 남은 장기채라 수익률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바 있고, 동시에 대부분의 수익이 비과세된 그런 케이스이고요. 한편 투자 이후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재부 보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3월부터 5년 만기분이 추가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현재 분리과세 등의 혜택만 있고 중도 매도 시에는 불이익이 있는 점은 참고 바라고요. 끝으로 국채 투자 관련 팁을 소개해드리면, 첫째, 채권은 당일에 대금이 결제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오늘 채권을 매도하면 오늘 대금을 정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거래량이 많은 국채인 경우에는 장내 채권 거래 방식이 장외 채권 거래보다 유리한데요. 이는 장내 채권 거래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의 장외 채권 제시 가격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수료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2025년 3월 7일 현재 국내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즉 표면 이율이 적용되는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세 등이 원천 징수되고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제 국채 투자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